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유방암 4기에서 자연 치유된 세 분의 환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차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첫 시간은 가장 심각했던 유방암 환자 사례를 이야기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자연 치유된 것은 암만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고치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의학을 전인 치유다, 홀리스틱 메디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전체를 치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이고 행동은 몸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고쳤단 말인가? 지금까지 나는 유방암 4기로서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방암 4기라는 환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바꿔서 나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암만을 치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에 붙어있던 암도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그 심각한 환자 한 분은 60세 여성인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어느 대기업체의 인력관리소장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를 하고 이렇게 유방암이 발병해서 유명한 그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계속 전이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꼭 만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그 초에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그 림프 부종이 심해가지고요, 그 양 다리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어떤 치료도 좀 희망이 없겠다. 저한테 왔는데 뭐 제가 무슨 재주로 치료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분들이 원 없이 저희 병원이라도 한번 와보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한 방법은 먼저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코끼리 다리 같이 부어있는 절망적인 유방암 환자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환자들에게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몸다루기 런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법이 있습니다. 바디 핸들링 런다운이라고 가지고, 그 내용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는 중증 말기 암 환자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있죠. 그걸 모두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의식에서. 그리고 그 지워진 공간에다가 나는 최고 건강하고 생기가 넘친다, 또는 건강하고 행복하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칠판에 낙서가 많이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고 새 그림을 그린다, 이와 비슷해요. 영화관의 비극의 필름을 빼버리고 희극으로 바꾸니까 현실이 비극은 사라지고 희극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나는 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바꾸고, 행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고 운동도 하고 특히 깊은 호흡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15일 만에 아바타 프로그램을 끝내서 몸다루기 런다운이라는 훈련을 한 지 15일 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부종,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있던 부종이 다 빠지고 걸음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혹시 암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아무리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암센터에 갔는데 거의 많이 좋아진 거예요. 6개월 만에 우리 병원에 왔는데 이제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병원에 3년 만에 이제 이분이 찾아오셨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정상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기 암 중에서도 이제 말기인데 치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분이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매사를 나무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내 책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도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고 지금 마음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유기농 농산물 그 직거래 생활협동조합에서 지도 강사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본인의 그 치유 경험담을 이제 책으로 출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분이 이렇게 치유된 그러면 의학적 근거와 이제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자세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강길전 교수의 이제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책하고 관심 있는 분은 의학적 원리를 알고 싶으면 자연 치유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길정 교수의 그 책을 보면은 말기암이 자연 치유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내가 이미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암을 발현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지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암을 일으키지 말도록 억제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세포는 암세포든지 건강한 세포든지 수명이 있어갖고 다 죽고 새 세포가 생기는데 암 유발 유전자는 일을 안 하게 돼.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일을 하게 되니까 건강한 세포만 계속 생산이 돼. 그래서 시간이 6개월이나 1년쯤 지나게 되면 건강한 세포만 남게 된다. 이게 이제 그 강길전 교수의 이제 자연 치유력과 양자의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유전학적인 이제 그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래 그 독일의 이제 내과 의사이자 유전학자인 요하임 바우어라고 하는 의학자가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세포 내에 유전자 약 23쌍의 염색체와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고장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는 피아노 건반에다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 건반을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시끄러운 소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특히 분노와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과 절망감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 유전자가 소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와 사랑과 날마다 사는 것이 편안하고 만족감이 있고 그러게 되면은 좋은 선율을 내는 음악과 같은 거예요.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길전 교수가 그런 많은 이 자연 치유된 유전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 책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꼭 이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강길전 교수의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강길전 교수를 내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그 탐구열이 좋아가지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탐구해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지 너무 존경스럽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강길정 교수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길정 교수님은 원래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전공이 난임, 불임,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임신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치료법을 이제 한국에 도입해서 이쪽에 이제 선구자 중에 한 분인데, 검사를 다 해도 정상인데 임신이 안 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다 검사를 했는데, 남녀 검사를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보통 의사들 같으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강길정 교수 생각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원인을 못 찾을 뿐이지,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을 못 찾을 뿐이지 원인이 없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생리가 없는 여성들을 다 검사해도 정상인데 생리가 없어요. 왜 생리가 없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못 찾을 뿐이다. 그래서 탐구를 했더니 임신이 안 되는 여성들에게 마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내가 이 시어머니나 그 배우자와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내가 이 집 시를 절대로 받고 싶지 않다. 이를테면은 그러는 경우에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생리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이야말로 최초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 생각이 원인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가 아니라 주파수가 있는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우리 이제 육체의 세포를 쪼개고 계속 나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분자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고, 원자 안에는 전자, 이제 원자를 쪼개 넣고 보면 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 더 쪼개게 되면 물질의 단위를 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맹이를 이제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퀀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자는 한편으로 보면은 물질 입자인데, 다른 편으로 보면은 물질이 아닌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란 말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양자인데, 그 양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질 입자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아닌 주파수를 가진 그냥 파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입자도, 우리 세포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주파수를 가진 파동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도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 파동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결국은 그 근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자, 정신이 곧 육체이고, 에너지가 곧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결국은 이 육체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양자의학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나의 마음과 생각이 유전자를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건가, 부정적으로 발현시킬 건가에도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병을 다 낫는다는 믿음, 건강해졌다는 믿음이 최고의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닥터 캡척이 행동의학하는 의사인데, 그 뉴욕 타임스에 이런 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No better than a placebo. 플라시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환자 자신이 이 치료법을 믿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나는 병이 있는 병자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 치료법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것보다 노시보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반대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효과가 없는 그것보다 가짜 약이라고 그러죠. 밀가루 같은 것을 환을 만들어갖고 좋은 약이라고 이제 가짜 약을 주더라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낫겠다고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것보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의학의 역사, 의학사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어느 수도원에서 이 성인의 유골을 이제 병자들이 와서 만지면은 병이 즉시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많은 병자들이 이제 수도원에 와서 그 유골의 그 유골함을 손에 만지면 즉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골함을 어느 도둑이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유골함을 만지러 이제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이제 유골함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을 붙이고 그 지하에 있는 어느 악당, 이 살인 강도의 유골함을 대신에 갖다 놓고 이제 성인의 유골이라고 하고 이제 만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병이 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관찰하던 그 신부님이 증언에, 야, 병은 그 유골함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유골함을 만지면 낫는다는 그 환자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 이제 그걸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고 즉시 나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네 믿음이 낫게 했느니라. 내가 낫게 한 거 아니라 네가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거기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병은 더 심해지고 돈만 많이 낭비했는데 예수 옷자락을 만지고 즉시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믿음, 이제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2500년 동안의 우리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황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은 우리 의사가 낫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이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죠. 아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병을 낳은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낫게 있다는 것 같이 우리 의사가 병을 낳는 게 아니라 네이처가 낫는다. 네이처란 말은 물리적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인간의 본성, 정말 깊은 하늘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낫게 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이 선이든 악이든지 정말 의심 없이 믿으면 그건 바로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파라켈수스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고 하는 이제 의학적 원리와 방법은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의학을 마인드 바디 메디신, 심신의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의학자 중에 한 분이 브루스 립튼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이분은 세포 생물학자인데, The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즉시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유전자 발현이 나타나서 병은 치료된다. 이 책이 나온 후로 이 생물학계에서 그라운드 브레이킹 뉴스다. 경천 동지할 만한 생물학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의 의학에 대해서 그 환자를 치료할 때에 이런 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애석한 일입니다. 과거에 플라톤이 많은 의사들이 마음의 힘을 무시하고 몸만 치료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이러한 이 환자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 방법이 모든 의학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지금 정통의학의 치료법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료를 잘 받더라도, 이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자, 먹는다는 것은 그 자연에 나는, 그 계절에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행동은 햇볕과 땅과 접촉하는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잠을 깊게 잘 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깊은 심호흡을 해서 산소가 잘 들어오도록 하는 행동을 하고, 이 삶을 날마다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일을 꼭 같이 할 때 정말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환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뭐 수술이나 약을 쓰더라도 그 수술과 약을 통해서 내 병이 완전히 나아서 완전히 건강해졌다라고 믿고 상상하고, 병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같이 할 때 암의 전이 재발을 막고 최소화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2명의 유방암 4기 환자가 자연 치유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